안녕하세요. 마리TV의 한마리아의 인생 재활용 시간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여름으로 접어들고 한국에서는 폭우로 또 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 캐나다에는 올여름은 좀 덥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러므로 인하여 농작물이 크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많은 블랙베리가 익지도 않고 그냥 얼마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여름으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독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관련해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중독이란 과연 뭘까요?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좋아하고 그거를 때로는 취미생활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중독의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로 옮겨갈 때 옮겨갈 수가 없고 그냥 그거에 스탑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성향을 중독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간에 드러난 일들로서는 너무 많이 봤지요. 우리 살면서 알코올, 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의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알코올에 정말 그 노예가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요즘 와서는 이제 약물로 인해서 자기 그 순간적인 그 목마름과 갈증을 그것으로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자기의 온 마음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일 중독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민 와서 알게 된 부분은 또 성섹스에 대한 중독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서 젊어서 뭔가 몸이 도와주지도 않고 또 어떤 외적인 어떤 자기 포지션에 흔들림이 올 때 섹스 중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착증. 내가 어디 가서 그거를 풀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제 술을 먹거나 뭐 마약을 한다든가 비슷한 종류지만은 섹스 중독은 조금 또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대가 없을 때 혼자서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걸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이나 성범죄도 아마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미투나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에서 기인한 일들이 전개가 되어서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알코올, 일, 섹스, 또 약,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게임 중독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곳이 도박 중독에 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이 이제 도박 중독자였어요. 도박 중독자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일들인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도박판이 벌어지면 그냥 집을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거기에서 그냥 밤을 며칠을 샐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오늘은 이제 도박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보다 같이 사는 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모임들이 많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모임에 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거기 이미 꽂혀 있는 상태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자신을 살려주고 자기 삶을 그런 상태로 지탱시켜 줄 거라고 그 환상과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청산하고 또 다른 삶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보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참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는 다음에는 죽을 고비를 넘겨도 잠깐 마음이 그러다가 또 돌아서 버립니다. 그냥 편하고 우선에 쉽고 눈앞에 보이는 그게 자기를 편하게 해줄 것 같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런 어떤 감각적인 거에 이미 맛을 들여놨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삶으로 또 다른 삶으로 바꾸어 가자는 것은 아주 생소하고 화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적이지요.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는 응답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할 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살아온 제 삶의 여정에서 볼 때 제 실수가 뭐였나? 제가 남편을 바꾸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그 일에 뭔가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게 제 일생일대의 실수였다는 거지. 그럼 어떤 실수였느냐?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중독의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노름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만 안 했을 뿐이지 저한테도 뭔가 탁 꽂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내가 바꿔줄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쪽으로 가면은 잘 될 거라는 그 착각 그러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실망하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끝까지 그게 포기 못하는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그거에 포기 못하는 그런 중독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집착이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거를 고통스럽다,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목마름과 그 갈증과 내가 불행하다 하는 그 갈증들이 불행하니까 행복해지고 싶다, 불행 아닌 행복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게 된 이제 연유는 뭔가 그런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거를 찾아서 때로는 엎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오히려 안 했던 것만큼도 못한 일이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냥 이러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살면 되지,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되지는 않았지만 또
내 자신을 후회하고 그랬던 이제 제 삶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어떤 결과는 뭐냐? 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 일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도 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이제 가지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단식도 하고, 어떨 때는 피정도 가고, 또 때로는 수십 년간 그 지나치다 할 정도로 기도의 광이라 할 정도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뭔가 발전이 있을 것 같은 일은 안 해본 일 없이 제 나름대로는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찾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거를 찾게 되는 날이, 해결되는 날을 만났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제 제 문제가 뭐였었느냐? 그때 이제 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남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은 미워하고, 또 지나치게 간섭하고, 훈련시키고 남편을, 저도 훈련하고 제 훈련을 남편을 따라오라고 종용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조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조정되지도 않는 사람을 조정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남편은 왜 그랬으며 나는 또 왜 그 뒤를 쫓아서 그렇게 내 삶에 멍을 들여가면서 서로가 쪼개지는 삶만, 화합하는 삶보다는 쪼개지는 삶으로 치닫고 있었는가. 이제 남편에게는 그 어린 유년 시절에 참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은, 일찍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때로는 이제 소년가장처럼 사형제가, 사남매가 같이 살면서 각기 서로의 몫을 하고 살았다 하지만은, 이제 남편이 장남이라고 특별히 많이 했던 거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되고, 공부보다는 이제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이제 사정으로 그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포부가 많았고, 그리고 그거에서 채워지지 않는 열등의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오면서 그걸 채워야 되겠다. 그런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제 직장에서도 그 기술직에 있으면서 많은 곤란을 당하면서 그 일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항상 누구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뒤를 받쳐주는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나 생각하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지. 근데 그때 하고 있는 그 직장 그것만 가지고는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재미도 있고 또 돈도 벌을 수 있는 도박을 하면 한 방에 쇼부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따는 날도 있고, 따는 날은 따서 다음 날 또 하고 싶고, 잃은 날은 잃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그 도박판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삶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앞으로의 내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 그리고 또 형제간들과 어떻게 화합하여 이 생활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 노름방에 가서 그 화투치기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거지. 그냥 잊어버리고 또 이제 그 직장에서 어려웠던 일 이것도 그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런 잊어버리는 상황 안에서 이제 또 가게 되고 한 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여자가 꽁창거리고 싫어하고 싸우려고 하고 하는 거 있지요.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저를 또 한번 속 뒤집어지게 또 만들고 또 슬프고 그 외롭고 밉고 그런 이제 향연이 그 결혼 생활 안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저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고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 남편은 그 무시하고 제가 미워하는 그거를 또 이용하여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 악순환의 이제 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싸우고 노름하러 가고 나는 억울해하는 그게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일상 속에서 이제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는 어떤 모임에 내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크게 저를 쇼킹하게 만들었던 말이 뭐냐?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거든요. 손버릇이 그냥 나쁘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싫어한다.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헤어지자 하면은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거 테두리에서 항상 맴맴 돌고 그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병이라고. 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또 하나의 쇼킹한 말은 뭐냐면 저도 병을 앓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그동안에 이제 뭘 생각했느냐. 남편도 저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저도 저런 남편을 왜 만났는가? 그런 제 자신을 그냥 항상 학대하고 제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나는 저런 사람밖에 못 만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비록 이제 그렇게 생각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항상 남편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비록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또는 그 사람이 아니라도 저 비슷한 사람을 또 선택하게 됐을 거라는 제 성향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지.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또 다른 성향을 만날 수 있었을 건데 똑같은 성향을 만났을 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이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이제 포커스를 상대방에게 줬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특히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았지요. 그런 거를 이제 그 화살을 저 자신에게 이제 돌리면서 과연 나는 누구며 나는 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옛날에 내가 저 남자를 만날 때 무슨 마음으로 만났는가 그걸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저도 제 이제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고 저를 특별히 뒷받침해줄 백그라운드가 저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힘든 그 사정을 때로는 이제 제가 이용하게 됐다는 거지요. 아, 저 정도 부류의 사람이라면은 나를 무시는 안 하겠다. 그냥 내가 가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여 저 사람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채워주면서 살면은 잘 살 수 있지 않았겠나. 근데 그게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게 노름하는 일이었다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상 맞닥뜨리니까 채워주기는커녕 그 사람의 그 흠집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발단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냥 생채기를 내는 그런 일에 제가 주력하고 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도 병이 난 상태입니다. 엄마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불안하고 그런 병에 누구를 비교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그런 병이 저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만나면은 뭔가 잘 될 거라는 환상이 있었지만 막상 그 일을 겪으니까 뭐 채워주기는 뭘 채워줘요. 아우 내가 죽겠는데. 내가 밤에 기다리고 왜 안 들어오느냐 싸움하고 그러고 사는 제 삶을 이제 그 삶일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저도 살았다는 거죠. 정말 제가 그때 당신이 이런 때문에 왜 당신이 이렇게 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 마음을 좀 나한테 보여줄래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든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군요 하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제 남편은 끝도 갓도 없이 그 노름방으로 행진하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행보를 하면서도 생각해 볼 거라. 아, 저 여자도 과연 참 나만 보고 왔는데 저 여자한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마음이라도 들었을 건데 저는 그런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싫은 거 제가 힘든 거 그 사람이 못하는 거 그것만 잡고 그냥 항상 그냥 구덩이를 파는 거지. 그런 결과 우리는 정말 결혼한 독신 생활로 무늬만 부부지 아무런 정도 느끼지 못하고 서로의 단점만. 우리 남편은 나에게 독한 년, 못된 년, 나쁜 년. 나는 힘들게 정말 살아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정이 없이 그냥 툭툭 내뱉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 대로 서로가 상처기를 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밤샘을 꼬박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옷 갈아입으러 들어온 거지. 들어와서 내가 이제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자하고 자면 되지. 자기 동생을 제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동생.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왜 나를 기다리는 거지? 너무 어이가 없고 그때 제 마음은 정말 황량하더라고요. 황당하고 황량하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샘이 가서 숭늉 찾는 식으로 기도하고 뭐 파출소에 때로는 신고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는 서로가 원수가 아닌 정말
그런 소통되지 않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한국에서 보따리 싸자, 이민이라는 이사를 좀 멀리 가면은 이 상황이 달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민을 강행합니다. 이민을 강행해서 이제 이민도 뭐 한 5년 동안에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몇 개국을 제 상상으로 순방을 하면서 그리고 설명회에 쫓아다니고 서류를 집어넣고 어느 날 하루는 갈 수 있겠다 싶다가 어느 날 하루는 또 서류가 안 돼서 자격이 미달이라서 안 되겠다고 또 포기했다가 또 가겠다 했다가 또 남편은 또 돌았나? 이민을 왜 가나? 또 이 남편하고 또 한바탕 싸우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5년 동안을 이민 설명회를 쫓아다닌 결과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한 데가 캐나다.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삶이 과연 도박이 딱 끊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던가?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 피어오니까 이리골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도 카지노 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측면은 즐기면서 놀이로 하고 있는, 그게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큰 형벌같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카지노도 가고 여기 와도 자기의 옛날에 하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데려다 놓으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랬지만 더 큰 판이 이제 기다릴 수도 있었고 또 이민 생활의 고달픔이 한 가지 두 가지여야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춘기 애들의 반발,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늦둥이 아들의 태어남, 그리고 또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상상했던 그런 차원의 일들이 여기서는 이제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남편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왜? 그동안에 싸워가면서도 했던 취미생활을 못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는 중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라는 거는 죽음과도 맞먹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매일 뭘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살았는데 결국 있었던 일은 뭐냐? 서로 무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말이 가족이지 가족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들을 넘기고 있었다는 거. 그랬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어떤 모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제 듣게 된 얘기가 그거라는 거죠. 나한테 문제에 집중하라. 내 문제는 뭐였는가? 그랬을 때 제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을 제가 바꾸려고 하고 제가 옳다고 고집하고 는 그거에서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저도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사람 버려서 5 식구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집에는 여자가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애기도 잘 키우고 남편한테도 잘한다, 이 얘기를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 생활에서 이런 일로 나는 너무 괴로워서 때리치고 싶다. 그 얘기를 퇴근해가지고 와서 제 눈과 마주치면 녹음기 틀어놓듯이 딱 켜면은 그냥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를 만나는 순간 그 녹음기가 틀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말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무시하고 말을 하지 않든지 대꾸합니다. 당신도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가. 그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오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 입에서는 이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미움과 원망의 그 곡선은 하늘로 치닫고 올라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제 집중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일이,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 인정해주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 저 남자도 나하고 산다고 고생했구나. 왜? 하나도 똑똑한 것도 없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사는 여자. 그리고 이기 먹으려고 하는 여자. 자기를 무시하는 여자. 인정해주지 않는 여자와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항상 비판한 여자. 그 이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저 남자하고 살면서 나는 이런 게 힘들고 저 남자는 왜 나에게 이렇게만 하고 있는가. 그 남편의 단점만 항상 제 눈에는 보였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저를 퇴근해 오면서 눈이 마주치자 그날도 그 전날과 같이 그 이야기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딱 한마디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많이 힘들었네. 그래, 내가 참 도움이 못 돼줘서 미안해. 그날 이후에 남편은 그 직장의 얘기를, 그 자기의 하소연을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제가 30년이 걸렸어요. 30년 동안 변명하고 들이받고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고 그 어리석은 작업을 하고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고 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서로 단점만 보고 생채기를 내는 그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관심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참아주는 것은 아니고 그 무관심으로 인하여 무시하고 또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상대방의 단점만 쳐다보려고 했을 때 그 답은 그냥 고통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의 성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독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의 고통도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강도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로서 뭔가를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본인의 의지와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 그건 병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병을 앓고 있다는 거지. 병은 치료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 있어서 치료하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 도와줄 수 있다는 거는 내 자신 보는 거야. 내 자신. 그게 도와주는 일이더라. 상대방의 어떤 단점과 그 도박을 하고 오고 술에 취해 오고 마약을 하고 그거에만 눈을 꽂고 있던 그 눈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나를 쳐다보게 한다는 거. 그게 도와주는 일이었더라. 근데 엄청난 일을 가지고 도와줘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하는 거기 판판 실패가 있더라는 거죠. 제 자신만 보면 돼. 제 자신만. 아주 쉬운 1차 방정식도 안 되는 일이었더라고. 하기야 저를 본다는 것도 아팠어요. 제 지나간 과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 먹는 게 마음밭이 어디 가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볼 때는 억울이도 있고 한탄도 있고 원망도 있고 있었지요. 그걸 보는 마음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비틀고 찢고 찌르고 하는 그거 오는 결과하고는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또 한 번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제 상황을 이제 볼 때 그 남편의 그런 말을 수용해주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을 본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마음에 또다시 그 헐트를 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한 그 일이 더 나빴다는 거죠. 사실 남편으로 받는 그 비판보다 제가 저 자신을 더 비판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미워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런 제 마음을 보기 시작한 결과 제가 저한테 뭔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상을 하게 되는 일은 내 인생 쥐어짜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저에 대한 보상이었고 그 보상은 큰 물로 큰 냇가로 번져나가더라는 거지. 제가 쟤를 용서를 해주고 봐주기를 시작하니까 상대방의 그런 저를 콕 찝고 찌르고 하는 일이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모든 상처도 제가 허락해 받는 겁니다. 내가 상처라고 여기면 상처고 그게 그냥 왔다가 그 총알 바지 그 자켓 있잖아요. 그거 입으면 총알이 왔다가 튕겨져 가버리잖아요. 내가 그걸로서 굳건해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쥐어짜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막을 딱 제 자신에게 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게 날라와도 그래 니 그러나 그것뿐이야 지금. 니 말 그것뿐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난 달고 싶지 않아. 니가 내 무시하나? 니 어찌 그럴 수 있노? 이것까지 이제 생각이 안 간다는 게 저를 보호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남편의 그런 행보가 시작된 게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더 많이. 사람이 밝아지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던데, 그것도 제 생각이지요. 그런 쪽에서 뭔가 희망적인 쪽으로, 그리고 그 음성의 톤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말만 하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감 지르고 뭐 툭 하면 그냥 죽자 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한국에서 하던 그 도박은 뭘로 여기 와서 변했느냐. 카지노도 갔지요. 카지노도 갔는데 생활비가 쪼달리니까. 옛날에는 생활비가 쪼달려도 가서 했지만, 취미로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정말 이민 생활이 그래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는 안 간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옮겨진다? 골프로 그게 옮겨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골프는 그 도박하는 것보다는 엄청났잖아요. 그 몸을 해치지 않고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고 도박보다는 건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참 제가 한때는 꼴보기 싫더라고. 왜? 생활비 한 3분의 1은 골프장이 다 갖다 주는 거야. 자기는 뭐 그 돈 많이 안 쓴대요. 골프채도 싼 거 사고 뭐 골프도 싼 시간에 가고 뭐 자기의 방어를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갖다 주는 돈에 생활비에 얼마가 지출되는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느 날은 그게 이제 아마 좀 제 마음에 위로가 되다가, 또 어떤 날은 뭐 돈에 쪼달리고 또 집안 사정도 모르고 골프장에 가면은 대여섯 시간, 17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집안일은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아쉽고 못마땅하고, 이제 그래서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 자기 어떤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에 이제 제가 응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요즘 와서는 잘 안 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 그렇다고 그러고 맨날 살 겁니까? 비난만 하고.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 변합니다. 그러면 너무 우리 삶이 어둡고 억울하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하나 이제 희망의 행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서 제가 말이 바뀌어가고 저도 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가능하면 좋게 말해준다. 그냥 툭 던져버리듯이 얘기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60대, 70대 되신 분들, 막 50대라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 소통이 참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지만 소통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그 습관의 꼴보기 싫음이 다 있습니다. 서로가 습관이 그게 병인 줄 모르고 그냥 성격이 저렇다,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거기에 고정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아, 저 인간은 저래, 저 여자는 저래 이러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결혼한 독신 생활로 정말 무늬만 부부에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고, 그랬을 때 그 중독이라는 하나의
명제를 놓고 볼 때 이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다. 중독도. 그러고 하루를 살아도 그거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다가 세상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일은 자녀들이 똑같은 성향의 중독, 똑같은 종류의 중독이 아니더라도 그런 성향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에 미쳐버리는 그런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있으면 이게 숨기고 그냥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라는 거를 숨기고만 말 일이 아니고 저는 오픈합니다. 이제 그 양상을 보고 그 과정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숨길 일도 아니고 이거는 오픈해서 아프니까 치료받아야 되고 또 그런 일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있으면 이건 자꾸 그 무게가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딸들이 술 잘 먹습니다. 술. 근데 지금은 이제 저에게는 어떤 이제 배짱이 생긴다 하면은 봐줄 수 있고 이거를 제 마음을 제가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막 무섭고 귀찮고 억울하고 싫고 그런 일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 단계를 벗어나고 나면은 정말 새로운 삶의 도약이 또 하나 기다린다는 거지. 남편하고 제가 그 일에서 지금 벗어나니까 너무 많은 변화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저에게 주어지고 제 삶이 정말 핑크빛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자신감도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이거를 자산으로 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아픈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저한테 그런 여유와 자비한 마음이 또 저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봐주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봐주는 힘 그거 이꼴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 치유할 수 있는 치유를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공동의 어떤 책임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자 남편을 만난 거에 감사한다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 병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저는 제 습관과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제가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그 행보에서 제 그 단점은 줄여가면서 장점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고 제 아들이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어떤 좋은 아이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무섭고 숨기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제 아이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정말 자신의 삶에서 정말 추려서 내 거를 만들고 싶은 그 어떤 부분이 있다면 실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은 변하고 있다는 거.
정말 어디에 머물러서 그냥 그 머무는 그 흐르지 않는 물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다는 거. 우리 삶은 계속 변화의 물결을 흐르고 있고, 그 변화의 물결에서 내가 뭔가 붙든다는, 내가 뭔가 내 거로 만드는 거는 내 몫이라는 거. 그래서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른 시간이고, 그 중독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양한 중독이 더 퍼져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거 겁내할 거 없습니다. 가능한 일이고 고칠 수 있고, 또 다른 그거로 인하여 그거를 딛고 그거를 발판 삼아 또 다른 정말 좋은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모임이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먹고 행동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